발음이 좀 부적합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점이 있어야 돼. 그걸 장점으로 브랜드화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말 못 알아듣는 거 없죠? 아 정말 한국의 스티브 잡스 작은 거인 김창욱 박수! 이걸 우리 테크니스 오늘 저한테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고 강남역 5번 출구에 제 도시에픽 2511호 제 사무실에 이걸 비치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드시고 그 자리에 수돗물이 바로 무균수 치료수 또 좀 사기 좀 치도 됩니까 이거? 완벽한 치료수입니다. 너무 마시면 안 됩니다. 수술에 못 쓰게 했으면 그런 거 맞아. 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잠깐만 제가 1번만. 요거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렇지. 마케팅이에요. 제가 여기 오신 분에 한해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제가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뭐야? 여기 오신 분에 한해서 아까 출시를 안 했지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방금 얼마나 하노? 30만 원? 예. 여기 오신 분에 한해서 하긴 하겠습니다. 나한테 소문이 안 만약에 되는데.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죠. 아니 대장님 가격에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오신 분. 자, 우리 돈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김창호 회장님, 저 수석님 세 분이 업무 협약서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진짜 테크닉 코리아에 이 무균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로 국내 2천만 명 대한 노인회, 진보 노인회, SNS 양성길 총동원해서 이 제품을 국내 시장부터 점유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도 아시아 어디에 진다고 했죠? 현지 공장. 지금 베트남에 짓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네, 코로나만 끝나면 베트남에 우리 엄청난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공장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회 나갈 때도 포트폴리오 들고 나오면 됩니다. 네, 한국에 우리 이제 세계 사실은 에비앙도 이 기계를 거쳐야 돼. 에비앙도 이 기계를 거쳐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장관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벌치냐? 그 속에서 제가 그 쳐봐요. 명중 크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래서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게를 싸게 가지고 팔아고 하는데 그럼 실수도 얘를 위해서 그러면은 공부에 네, 좋습니다. 소리가 적은데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되면 좋은데 조금 부족한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난 인산의학이나 기사입니다. 우리 과학계좌님은 전 언론사에서도 항상 기사 쓸 때 이상희 과학 대통령이 전하는 코로나 생존법 이렇게 나갑니다. 이분은 모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초등학생도 과학 대통령의 명칭을 해요. 대단하죠.
이상희 장님 지금 하신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핵심은 저와 같이 인터뷰하면서 영종도에 100만 평 과학의 전당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 석학들을 불러서 탈수를 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한국에 접목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 말씀 됩니다. 그 얘기는 지난 6월호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우리 이상희 장님이 노벨 사이언스지에 영종대 부지까지 한상에서 1조, 한국 정부에서 1조 일단 출발합니다. 100만 평의 드림 한상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시겠죠? 우리 과학 이상희 장관님 바쁘시라 참석 못했는데 매달 참석 못하시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참석하십니다. 이럴 달에 제가 꼭 모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김금 뉴스 전할게 우리 정태익 대사님 가시고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도 워낙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고 메시지만 든다고 오셨고 임덕규 대본이면 이따가 오픈 마이크 조금 연결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오픈 마이크 하시고 우리 정태익 대사님 외교계의 그봉 정태익 대사님을 모시고 한 5분 정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스피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강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즘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이 동북아의 5강의 일원이 되자 하는 게 제 강연 주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럼 나라도 좁고 인구도 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적은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이 부침할 때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임진왜란도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그 힘이 명나라보다 더 우위에 서가지고 그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또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 거란족, 이 북방족을 명나라하고 조선이 견제를 해왔는데 임진왜란 때문에 견제력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금나라가 강성해져가지고 청이 돼가지고 명나라를 멸망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병자호란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또 항상 이 2차 세계대전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중국이 열강에 의해서 약화가 되고 일본이 강성해져서 그 파워 시프트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행을 당했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지도자하고 국민이 현명해야만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가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 주어진 시간이 워낙 뭐 작다 보니까 제가 압축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변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워낙 진보적인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진보화돼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그 전통적인 보수의 생각을 그 사람이 대변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미국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건국되고 그 후에 역사가 전개된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영국의 그 필그림이 가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건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진 건데 그 후에 미국의 각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사상이 굉장히 과거의 과거 미국의 보수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고 그러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그것을 자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적인 것을 강조했던 거 역대 대통령 중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모든 강요 회의고 뭐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기독교 정치인을 되찾음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러한 대통령을 취임하다 보니까 과거에 전 세계를 갖다가 패권하고 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미국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강국이 돼가지고 그 미국이 내세운 게 국제주의, 국제질서,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자유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거기에 맹주가 된 거지. 그래서 그러한 자유주의고 민주주의의 세력을 대표했고 그러한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결국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적으로 이 소련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이 자본주의의 국가가 더 국가를 번영하는데 더 기여를 했기 때문에 힘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대한민국을 또 가장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미소 냉전 시절에 경쟁을 했는데 이것이 이 자유진영이 내세울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발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노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현재 뭐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러한 대통령 덕분에 한미 동맹을 했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 자본주의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나타내도록 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선발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모범 국가가 돼가지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이 올림픽이다 이거예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본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러한 체제를 갖춘 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보여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거기에 사회주의를 대변했던 북한은 한국하고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국력 차이가 지금 5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인당으로 하면은 한 20배, 조금 있으면 30배. 지금 이렇게 우리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격차가 나서 극명하게 그것이 과시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88년에 올림픽을 했는데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90년에 공산 세계에 맹주했던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큰 변곡점에 이르러갔는데 지금 2010년서부터 중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겨루게 될 정도로 경제력이 발전이 되는데 그것도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미소가 대결되고 있는데 소련을 무너뜨리려니까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시장을 열어줘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된 거는 미국 덕이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돼서 결과가 그렇게 키워졌더니 이것이 호랭이가 돼가지고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중국몽이라는 중국의 꿈,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리드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중 경쟁 시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여하튼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은 그것이 피해가 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이냐? 그것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하면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맹, 우리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맹을 중시하지 않고 동맹 너 우리 덕에 발전했으니까 돈 내놔 하는 형태로 이 동맹은 체제를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낙선을 했는데 무슨 아직도 이제 선거를 끝까지 하는데 1월 20일 날 이미 이제 선거인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인 이 쟁송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취임을 해가지고 이미 벌써 내각을 다 조직을 다 했어요. 단 한 가지 법무장관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의 이 도전에 대해서 이걸 잘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하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선택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는 식민지가 되고 지구상에서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긴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영국이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는 그러한 현상에서 고종이 이 자기의 그 왕족을 러시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보는 눈 그리고 지도자의 능력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서 명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 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지금 앞으로도 강하고 최강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 혼자만으로 중국을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다 조직을 해 나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대함 정책이 수립이 되는 거는 한 3, 4, 5, 6월 내년 5, 6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는 중국이 워낙 시장도 크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편에 서가지고 하면은 지금 무슨 짝이 나느냐? 호주 짝이 난단 말이죠. 지금 호주는 완전히 미국 편에 들었다가 지금 중국 사람 우리 사드 할 때 우리한테 전체한 거 보셨죠? 그 이상으로 가혹하게 호주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거냐? 세계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뭐 180년, 2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인데 앞으로 제가 세계는 중국의 지금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5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홍콩하고 마카오가 중국으로 또 분리가 될 거고 대만도 지금 독립국가를 선언할 거고 한국도 우리가 잘 지도자가 잘 우리가 정책만 잘하면 통일이 우리 주도로 될 거예요. 우리가 주도로 돼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만주의 새로운 국가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몽고가 내몽고 외몽고가 합쳐가지고 나라가 생겨서 지구상에 제일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주시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 40년 내에 새로운 국가가 동북아에 5개 국가가 새로 나타날 자, 거예요. 우리 정재익 대사님 박수!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잘 현명해야 돼요. 사실 국민이 예산이-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은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지도자도 그 사람이 편가르기를 할 사람이면 뽑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여기 계신 분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속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명해야만 우리가 할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이 주변 사람한테 여기 저걸 시켜야 되는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가 아주 급상승.